반갑습니다. 오늘은 유명인이죠. 서장훈 씨, 그 부동산 부자라고 이야기하는 서장훈 씨 건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일부 방송에서는 서장훈 씨 건물이 뭐 6천억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미 6천억짜리는 아니라고 여러 번 매체를 통해서 나왔었고요. 일단 서장훈 씨가 제가 알기로 건물 2개 갖고 있는데 일단 서초동에 있는 건물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서장훈 씨 건물이 유명한 게 이제 서초동에 있는 건물인데요. 이 건물이 시세가 한 200억 정도 간다고 합니다. 근데 200억 정도에 지금 하는 얘기로는 월세가 한 달에 한 4천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해요. 4천만 원이라고 하니까는 엄청나게 많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당연히 많은 금액이죠.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수익형 부동산에서 수익률로 계산을 해봤을 때 얼마냐? 그럼 200억이라고 치고 4천만 원이라고 쳤을 때 계산해 보시면 약 2.4%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 할 때 5%, 6% 혹은 대출 받아서 10%, 20%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4%가 웬 말이냐? 일단 서장훈 씨가 유명하다 보니까 하는 얘기로는 이 동네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그러니까 한번 임대료를 잘 못 올린다고 해요. 안 올린다고 합니다. 그 주변 시세 대비 한 60% 정도만 임대료를 받고 있다고 하고요. 또 하나, 그러면은 2.4%밖에 안 되는 건물을 뭐하러 가지고 있을까? 좀 더 흔히 요새 광고 많이 나오는 이런 데다가 7%, 8%짜리 혹은 10%짜리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수익형 부동산 종류별로 수익률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던 영상이 있는데 그 중에서 빌딩은 가장 작습니다. 그때 제가 보통 평균 한 3%라고 얘기를 드렸었고, 그럼 이런 빌딩은 레버리지라 그러죠. 대출 받아서 하면은 좀 올라가느냐? 보통 요새 대출 금리가 2.4%가 넘죠. 본인 자체 수익률이 2.4%인데 대출 받으면 금리가 이보다 높아요. 그러면은 이런 거는 흔히 말하는 레버리지 효과를 못 봅니다. 대출을 받을수록 내 수익률은 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 왜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은 이 건물을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빌딩 같은 경우는 시세 차익에 가까워요. 이게 지금 IMF 그때쯤 해가지고 매입을 했었는데 그때 얼마에 매입을 했냐면 28억 정도에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대략 한 8배 정도? 8배, 한 7배에서 8배 정도 시세 차익이 있었던 거죠. 그럼 이게 또 시세 차익이 많이 일어난 거냐? IMF가 지금 한 20년 전이잖아요. 그때보다 대부분 강남 쪽 같은 경우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보통 이 정도면 많이 오른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빌딩 같은 경우는 위치 좋은데 목 잡고 있으면 받치고 있는 그 땅값이 오르는 거기 때문에 시세 차익으로 해서 투자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당연히 월세도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지고 있는 게 흑석동에 있는 건물인데 요거는 현재는 한 100억 정도 간다고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월세는 한 2천만 원 정도. 비슷하게 이제 계산해 보면 수익률은 약 2.4%밖에 안 나오는데 요거는 매입은 한 58억 정도에 매입을 했다고 해요. 2005년도에. 그러니까 한 13년 지났는데 약 2배 정도 올랐으니까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모두 꼬마 빌딩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이 꼬마 빌딩들이라는 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수익이 많이 안 나옵니다. 게다가 요즘은 이제 또 꼬마 빌딩이나 작은 빌딩 그 1인 소유 빌딩들이 붐을 타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대출을 받아서 사더라도 단기간에 또 시세 차익을 보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요즘 좀 인기 있는 지역들은 금액이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가격 상승 전망 같은 경우를 충분히 확인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4%밖에 안 되는 수익률인데 좋다는 땅은 많잖아요. 렌탈하우스니 상가니 이런 거 안 하고 가지고 있을까요? 빌딩 자체가 수익형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시지만 당연히 수익형 건물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익형보다는 차익형에 가깝습니다. 물론 지방 같은 경우는 빌딩은 시세 차익을 거의 못 보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서울의 이런 강남 쪽이라든가 영등포라든가 아니면은 최근에 뜨고 있는 이태원, 합정동 이런 데는 대부분 이제 사람이 많고 상권이 좋은 데는 수익률이 낮더라도 시세 차익으로 들어가는 게 좋은데
아시다시피 최근 이런 뭐 가로수길이라든가 이런 데가 이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월세가 너무 많이 오르게 되면은 기존에 거기 상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인들이 그 월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공실이 많이 생기고 이런 게 많이 생기다 보면 사람들도 줄어들고 그렇게 돼서 동네가 좀 죽게 되면은 나는 좀 뭐 200억이든 100억이든 주고 건물을 앞으로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몇 년 지났더니 그 동네 다 죽어가지고 왜? 월세가 비싸니까. 근데 다시 월세 낮출 수 있어요? 못 낮춘단 말이죠. 왜냐면 내가 산 금액이 있으니까. 내가 200억에 사가지고 2.4% 받는데 요거 한 3% 받으려고 하면은 거기 임대하시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못 버티니까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나는 뭐 그거 더 낮출 수 있어요? 왜 못 낮춰? 왜? 근데 나도 뭐 200억 다 현금 주고 산 게 아니라 대출 받아서 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금리가 보통 한 이런 빌딩 같은 경우 4%대 이상 금리인데 그러면은 내가 뭐 내 돈 들어간 것도 있고 하니까 임대료 조금 더 낮춰버리면은 계속 손해 나는 거예요. 이자도 못 내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급매로 나오고 급매로 나와도 상권이 죽어 있으면 안 팔리고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